바로 어제 김정환 2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교대역 부근의 중앙지법에 다녀왔고요. 김정환 2심 공판과 더불어 이제 임팩트 있는 사건도 있었는데 우선 김정환 2심 공판 내용부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판사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종목 추천의 여부였습니다. 김정환은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하였는가? 특정 종목을 특정 타이밍에 매수 매도 지령을 주는 방송을 하였는지 라고 할 수가 있고, 판사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덕분에 재판은 핵심 쟁점에 오롯이 집중을 할 수가 있었다. 사실상 종목 추천을 하였는가 라는 기준은 김정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슈퍼개미 김정환 방송은 종목 추천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종목 추천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어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김정환 피해자 모임이고 몇백 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김정환이 추천한 종목에 여전히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손절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김정환을 벌주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모임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정환은 본인의 방송에서는 매수 추천을 하지 않았다라는 위증을 고수하는 중입니다. 이 주장을 지난 재판에 이어서 이번 재판에서도 고수를 하였다. 이 판단이 자충수인 이유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코닉스 바닥에서 주석하기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 분할 매수할 필요 없어. 그냥 훅 쓸어가는 겁니다. 쓸어가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조정장도 아닌데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확 쓸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 담아버리고 그냥 멈춰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대바닥에 있으니까 24,000원 이하로는 안 빠질 거니까요. 나도 사야 되는데. 현재는 증인 신청도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환은 앞으로도 점점 더 불리해질 것이다. 김정환의 태도로 보아서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하였냐라는 판사님의 질문에 김정환 측은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럼 어떤 방송이었냐라는 질문에 김정환 측은 시황을 보면서 스포츠 중계를 하듯이 코멘트를 하는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님은 종목 추천은 없었다라는 거지요? 라는 확인 질문에도 김정환 측은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쓸데없이 긴 부연 설명을 덧붙였는데, 요약을 하면은 김정환 방송은 시황 분석 방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했는지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간단하게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한 정도는 있다라고 애매한 첨언을 하였다. 계속되는 위증에 재판장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판사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시황 분석 방송에 유료로 가입을 한 것인가요? 경제적 이익도 없는 방송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행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라는 게 정확한 판사님의 워딩입니다. 이 대목에서 김정환 측은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었고 주절주절 말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판사님은 간경하게 종목 추천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말아달라 하며 꾸짖는 형식으로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2심 재판의 관건이 오로지 매수 추천 여부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김정환 측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무료 방송과 유료 방송이 있는데 유료인 이유는 김정환이 주식시장을 읽는 눈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유료로 돈을 내고 그런 배움을 얻는 곳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또 물어봅니다.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료로 가입을 한 것이면 김정환 방송에는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김정환 측은 커리큘럼은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배움의 장이라며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어 반복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진실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고 있는 판사님의 질문에 종목 추천을 피해 가려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또 위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이번 재판에서 김정환 측이 처한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판사님께서는 종목 추천 여부에 무게중심을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으나 유의미한 답변 혹은 바랬던 진실은 들을 수가 없었다. 결국 김정환 측의 입장은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닌 함께 시황 공부를 하는 유료 방송이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종목 추천의 증거가 나오거나 증인이 나와서 진실을 말한다면 대단히 불리해질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서 김정환 측을 가장 큰 공포에 빠뜨렸던 것은 바로 판사님의 법리 논쟁 이야기입니다. 판사님은 스캘핑 에셋 매수 추천과 관련한 과거 두 가지 판결을 예시로 들어주셨고요. 이 사건에서 본 판사님이 주심이었었기 때문에 매우 잘 아는 재판이라는 말과 함께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방송의 특수성을 강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두 재판 모두 결론은 유죄였다라는 점을 한 차례 더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은 모의투자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다고 합니다. 저는 김정환의 경우는 사회적인 영향력 차원에서 훨씬 더 죄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김정환은 유명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고 또 김정환을 따라하는 그런 유사 범죄가 등장을 하였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된다면은 피해가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만약 이번에 김정환이 무죄가 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가짜 슈퍼개미들의 출몰을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법리 논쟁 이야기를 들은 김정환 측은 매우 당황하였고 또 다급한 목소리로 의견서를 참고해 줄 것을 거듭 간청하였으나 판사님은 대단히 무례한 발언이라며 일축을 시켰습니다. 꾸짖으신 거죠. 이어지는 판사님의 코멘트가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김정환 측이 종목 추천을 했음을 인정을 한다라고 해도 그럼 왜 방송에 이해관계 표시는 하지 않았는지 의 문제도 앞으로 다퉈야 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김정환이 매수 추천을 안 했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봤자 판사님 입장에서는 괘씸할 뿐인 거죠. 이미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신 건데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놓고서 잘못은 아예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이렇게 이번 2심 공판도 넘어갔고요. 다음 공판은 9월 4일로 잡혔습니다. 그때는 증인 출석과 또 새로운 국면을 기대해봅니다.